이런 어떤 희망퇴직을 비롯한 비용 효율화 작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커머스 기업들이 뭐 쿠팡이든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됐든 혹은 더 나아가서 뭐 테무 이런 기업들이 되었든 본질적으로 이마트랑 추구하는 어떤 유통업태가 달랐죠. 다르고 이마트는 본업이었던,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 오프라인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이번 비용 효율화 작업 그리고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바라봅니다. 그 이마트가 실적이 뭐 본 적이 없는 숫자가 좀 나와서 많은 분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라던가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건설 쪽, 신세계 건설 쪽의 로스가 연결로 이마트 쪽에 잡히게 되면서 이렇게 좀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도 뭐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 일시적인 어떤 적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말 그대로 그 신세계 건설 원래는 그동안에 연결로 계속 잡혀왔던 이제 법인인데 그 이번에 좀 유독 크게 적자가 잡혔던 거죠. 아무래도 부동산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신세계 건설 비단 신세계 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건설사들의 실적에 좀 악영향을 줬던 게 최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지속된다라고 보기에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적자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그 건설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영원불멸하게 적자 기록할 거냐 이제 그렇게 보면 당연히 뭐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신세계 건설 쪽을 제외하고 이 이마트 자체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어떤 이번에 어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을 좀 앞으로는 좀 방어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신다라면은 뭐 가능하다라 봅니다. 그 지금 이마트에서는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줄이고 좀 불필요한 그리고 이제 좀 비효율적이었던 그런 비용 발생 요소들을 점차 이제 줄여 나가면서 수익성을 좀 방어적으로 가져가려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죠. 뭐 아무래도 이런 맥락에서 뭐 희망퇴직이라던가 이제 그런 맥락이 같이 맞물려 나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만큼 지금 비효율적인 점포들에 대한 정리와 여러 가지 효율화 작업들이 이마트 실적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저는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일면 좀 당연한 부분인 게 지금 이마트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 효율화 전략 같은 것들이 당연히 현재 대비 수익성을 좀 좋게 좀 턴어라운드를 시키고자 이제 나오는 전략들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마트에서 전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어떤 효율화 작업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좀 방어가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그 이마트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마트가 사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점포 단위의 어떤 희망퇴직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지금 근속기간 15년 이상에 해당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아무래도 요 이마트에서도 처음으로 추진을 하는 비용 효율화 작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희망퇴직을 지금 문의하는 이 임직원분들과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퇴사 후에도 몇 년 동안 이마트의 임직원이었으니까 그 이마트의 여러 점포들에서 뭐 임직원에 대한 할인을 이제 그들은 뭐 유지를 해준다던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희망퇴직에 해당되는 희망퇴직을 희망사유서를 이제 제출한 그런 임직원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금 이제 고심 중에 있고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인건비 줄이는 게 일단 전사적으로는 비용 줄이는 데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마트로서는 좀 필수 불가결한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있었던 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그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죠. 사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사세가 조금 외연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유통업계에서의 변화들과 맞물려서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희망퇴직을 비롯한 비용 효율화 작업이 어떻게 우리가 비용 효율화 작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마트는 그동안 뭐 쿠팡 심지어 요즘에는 C커머스라고 하죠. 중국계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수세에 좀 몰려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돌파구로서 이제 뭐 슥닷컴을 비롯한 다양한 이커머스 쪽에 대한 그 대응을 계속 뭐 끊임없이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본업이었던 오프라인에서 새롭게 이제 온라인 쪽을 추가하는 어떤 부분이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희망퇴직이 좀 불가피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커머스 기업들이 뭐 쿠팡이든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됐든 혹은 더 나아가서 뭐 테무 이런 기업들이 되었든 본질적으로 이마트랑 추구하는 어떤 유통업태가 달랐죠. 다르고 이마트는 본업이었던,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 오프라인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이번 비용 효율화 작업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바라봅니다. 사실 온라인 이커머스 쪽도 마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중국산 이커머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도 다소간에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국내 이커머스가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시장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성숙한 이커머스 시장이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시장이다 보니까 이커머스 쪽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비중을 조금 공격적으로 늘려가던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서 본업이었던 오프라인 쪽으로 조금 선회해서 내실을 좀 다지는 이런 어떤 맥락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지금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비용 효율화 작업은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나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물론 이커머스 쪽을 아예 놓는다. 이렇게 지금 이마트가 전략을 가져간 게 아니죠. 이커머스 쪽은 기존의 뭐 슥닷컴 그리고 G마켓 이런 쪽은 그대로 가져가되 기존의 오프라인 쪽 점포에서의 본업을 잘하고 있었던 그 영역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맥락으로 생각해 나간다고 하면은 온라인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가져가고 오프라인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신호탄으로서 이번에 이마트의 구조조정 그리고 비용 효율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